자, LG전자 부분에 대해서 녹화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부분이 일단은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아드리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 문자부터 먼저 발송을 할게요. 문자 설정을 해드리면 요 기준점에서 일단은 꼬리를 이제 달았는데 캔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범위에서는 삼선 전환도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삼선 전환도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묶어서 보자는 거죠. 묶어서 잘 보시면 삼선 전환도의 응용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자를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기준에 하이닉스 범위의 기준에 추가 편입은 이제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채팅방만 좀 올려드렸습니다. LG 전자 부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LG 전자의 기준의 흐름이 이렇죠.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LG전자를 들여다본 게 1월 이후에 처음으로 5MA, 20MA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얘를 분봉으로 놓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 매매를 하는 기준은 이런 대형주에 대한 전략에서도 이게 똑같거든요. 똑같은 흐름의 기준이 형성이 되는데 단타 종목에서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니까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그것이 교육의 효과로 다가오는데 대형주는 이제 이 흐름이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다 보니까 더디게 움직여서 이제 생각을 시간을 준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도 전체 추이 부분에 대한 결과 부분을 기다렸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못 기다리고 뭐 주력주들에 대해서는 편히 비중을 가져가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쉽게도. 근데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그 흐름 속에 일단 첫 번째는 매직 시그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동평균선의 기준에 우리는 이제 10MA를 잡아요. 그럼 10MA 기준 잡아서 결론은 이동평균선이 횡보의 기준인데 급격히 올라와요. 급격히. 그건 뭐냐면 앞전에 그 하락 추세의 범위에서 가파른 주가 변동에 따라서 어차피 이동평균선은 상향될 수도 있다. 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동평균선은 여기도 보시면 하향이 되고 있죠. 하향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얘는 지금 상향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락 각도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돌려질 수 있다. 그걸 준비해라예요. 준비해라. 근데 그 사이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 하락 각도가 둔화된 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월등하게 하락 각도가 이제 둔화된 부분뿐만 아니라 월등하게 상향이 돼서 시세를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기울기에 대한 범위이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연출이 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조지표로.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5일선은 올라탔어요. 10일선이 지켜졌네요.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를 해석할 때는 꺾였네.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상승 추세의 각도가 꺾였네. 얘는 매도. 아쉬워? 영선까지 깨지는 걸 볼 거야? 그럼 영선 깨지면 무조건 매도. 근데 이 보조 지표라는 건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응용 지표를 하나 보고 그 다음에 거래를 보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흐름들이야. 그러면 신뢰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돼야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매수 강도에서의 흐름이 나왔을 때 거래가 실려졌을 때 신뢰도가 높다. 그럼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캔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캔들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이동평균선도 보고 세 가지를 놓고 보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놓고 보는 기준에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이제 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의 기준에서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 첫 번째, 거래가 5MA, 20MA를 오래간만에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돼요. 여기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띠는 것처럼 여기서 돌려지게 되면은 거래는 5MA, 20MA, 20MA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죠? 113만 4천 주 넘길 수 있어요. 그게 넘기게 되면은 거래가 실렸는데 거래가 넘겨졌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의 캔들의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캔들 크기나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의 이 거래량이 좀 더 터져서 움직이게 되면 시초가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도 캔들이 조금 커지는 거예요. 보통 때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망치형의 기준이죠 또. 파란색의 망치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일단 망치가 형성돼 있고 뭐 10일 전이 뭐 지지되고 있죠. 우리는 그거 안 본다 그랬잖아. 그랜벨의 매매 법칙의 기울기, 그다음에 보조 지표에서의 흐름. 결론은 두 개가 맞아지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고 캔들의 변동성의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삼선 전환도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삼선 전환도를 놓고 보시면 얘가 지금 시초가의 기준에 요자락, 그러니까 파란 색깔의 기준이 되겠죠. 파란 색깔에 이렇게 해서 시초가 기준의 요자락, 요런 운봉의 자락, 요런 운봉의 자락에 아래꼬리 윗꼬리가 달려있는, 그럼 뭐예요 이게? 도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도지의 기준이 이렇게 아래 위로 확대되어 있다. 그럼 어느 방향성도 위로든 아래로든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위로든 아래로든 확대가 된다. 방향성이.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래로 놓고 보기에는 거래가 5MA, 20MA 쪽을 향해 가는 망치형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보다는 위로 치고 돌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겁니다. 뭐 사실상 이렇게 따지면은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동성의 기준을 떠나서 LG전자가 추세적인 강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주력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저기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세를 띄워주는 모습이 연출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봉의 흐름에 좀 연동이 돼야 돼요. 주봉의 흐름에 띠용하고 주봉의 흐름에. 이게 주봉의 흐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주봉에서의 흐름에서 오래간만에 지금 주봉의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1월 이후에. 1월 이후에. 그렇게 되면서 주봉의 거래가 1월 이후에 처음으로 터져주면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되어주고 벌써 이미 꺾임과 크로스는 나와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터져주면 영선을 넘긴다는 거죠. 이 거래량의 기준과 영선을 넘길 수 있는 저 흐름과 그리고 앞전의 갭을 이게 등락률로 얼마 안 돼요. 13만 2천 원이. 오늘 내일 한번 툭툭툭 치고 올라가면 바로 뭐 저자락의 흐름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서로 뭐 들어오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자, 그래서 저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된다는 거고, 요 기준의 캔들은 뭐가 됐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됐는데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한신기계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신기계에서의 흐름처럼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이라든가 거래는 수반돼 있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이 좀 제한적이어서 언제든 변동이 아래로도 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거래량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눌려져 있지만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흐름이라면 추세 패턴, 캔들 패턴이,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갭이 나온 요 부분의 요 흐름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눌림목이 나와줬다는 거고, 그게 이제 도지로 형성이 된 거죠. 좀 전에 그려드린 그 도지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3거래일에 3개의 캔들이니까 주봉 단위에 딱 떨어진 건데, 만약에 금요일까지 똑같은 흐름에서의 도지 양성이었다면 KG스의 그 변동성 크기만큼의 흐름이 연출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목표 주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범위를 터트리지 못하고 눌림목이 나왔어요. 근데 요 거래대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터져주는 흐름에서의 변동성의 강화가 나온다면, 그러면 주간 단위에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눌려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범위에 거래를 터트리고 움직이든가. 가장 이쁜 시나리오의 기준은 사실은 이걸 원했어요. 양봉으로 돌려서 이렇게 나와주기를. 양봉으로 돌려서. 초록 색깔은 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양봉으로 돌려서 이 정도 수준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갭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지. 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의 갭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추세 강화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의 LG전자 거래가 지금 굉장히 미흡해요. 근데 일봉에서 이제 일단은 거래가 살짝 실려주니까, 그럼 일봉의 거래량, 그리고 주봉에는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안 실리면 그 다음 주의 범위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좀 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기준에서도 양선이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는 거죠. 사실 오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다 거쳤어요. 여기서 이 월봉의 흐름은 주봉에서 잠시 이번 주에 쉬었지만, 월봉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벌써 이미 이렇게 장악형이 형성되어지는 가운데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돼 있고, 크로스와 그리고 꺾임 크로스 영선에서의 그 흐름들이 아주 이쁜 모양새로 연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잘라서 버릴 게 없는. 그래서 갭에 대한 기준점은 그 갭이 우스운 것 같지만, 갭이 발생됐다는 굉장한 힘이 형성됐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한 힘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형성을 하는 거죠. 얘를 일봉으로 놓고 보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다본 기준의 갭에 대한 설정 범위가 있고, 또 거래량에 대한 설정 범위가 있는데, 거래량 기준은 5MA, 20MA 기준을 잡는다. 갭은 몸통과 몸통 사이에 나오지는 부분을, 그리고 갭에 대한 이렇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고, 그 목표 주가 설정은 이렇게 한다. 요거를 체계적으로 좀 배우시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우셔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실 수 있는, 윤정두가 매일매일 일일이 다 볼 수 없잖아. 지금 48뛰기 되겠어요. LG전자 보면서 옆에 화면에서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보고, 하이닉스 흐름 보고, 주력주 전체 보고, 대덕전자 보고, 기아의 흐름 보고, 아유, 일정 범위는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잡히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두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40% 할인된 가격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79만 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0% 할인된 가격에 교육 받으시고, 교육 받으세요. 8374번에 밑으로 내리고 방금 드린 텍스 전략 있죠.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식사하시고 오시면. 결제하기 누르셔서 직접 결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제하시기 누르셔서 이렇게 오시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의지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거래량이 아주 제한적이라면 모를까. 지금 뭐 오늘만 같으면, 사실상 오늘의 흐름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력주 상당 부분이 강세를 띠고 있고,
수익 종목에서의 상당 부분이 강세를 띠고 있고, 물론 그 와중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SM과 또 넥슨 게임즈에서 하여간의 전략을 제대로 못 잡아주려서 버거운 위치이긴 합니다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변동성 매매 일동홀딩스, 오늘만이 아니죠. 최근 뭐 3거래일 이상을 어마어마한 변동성으로 수익을 잡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윤정두한테 의지해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윤정두가 오늘은 일동홀딩스의 매매 사인까지 다 잡아들였지만은 변동성에 대해서 일부를 이해를 하셔야만 대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그 커리큘럼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커리큘럼에 이게 다 돼 있어요. 캔들에 대해서 삼선 전환도까지, 그리고 매직 시그널까지, 그리고 변동성 매매에 대한 매직 계산기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요거 9개월 만에 하는 이벤트예요. 9개월 만에 하는 교육입니다. VVIP 회원님들도 이걸 다 과금하고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할인 이벤트 할 때 20명 넘어가면은 30% 할인으로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5주 동안의 교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